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학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7살 송예린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40대 후반의 여자가 예린을 내려다보며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 옆에는 교감이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 선생님이 맞는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 교실 창문으로 8살 여자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희 엄마 입원한 병원, 우리 남편 거래처야. 거래 끊어버릴까? 예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 손목을 잡아챘어요. 거기까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50대 후반 여자가 서 있었어요. 58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 가해자를 쏘아봤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성북동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윤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58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 20대의 작은 학원 하나로 시작해 세진그룹을 일군 그녀는 교육제 단계의 데모로 불렸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2살의 아들 윤성재가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회사 일에는 당당했던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사귀는구나. 32에 처음이잖아. 그래서 누구니? 세진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동안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에서 수없이 선을 보자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만났니? 하은이 때문이에요. 하은이, 성재 누나의 딸이었습니다. 부모 이혼 후 충격으로 3달째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였어요. 하은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하은이를 문제아라고 피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은 달랐어요. 성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30분씩 하은이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대요. 억지로 말 시키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준 거예요. 3달을요. 3달이나? 네. 그러다 하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성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선생님, 좋아요. 그 한마디였대요. 하은이 데리러 갔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선생님도 울고 하은이도 울고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녀가 3달간 말 못하던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래서 감사 인사 전하다가 반했어요. 그 선생님은 내 신분을 아니? 몰라요. 교육 스타트업 대표인 줄 알아요. 왜 숨겼니?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저를 봐줬으면 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이름이 뭐니? 송혜린입니다. 27살이에요. 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하은이를 살린 선생님이라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송혜린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선입금 1,000만 원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예린이 통장 앱을 확인했어요. 잔고 87만 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의 원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준호였어요. 누나, 이번 학기 휴학할까? 내가 알바 더 뛰면. 아니야. 공부해. 등록금은 내가 보낼게.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며칠 전 대학원 연구실이었습니다. 예린아, 논문 최우수상 축하해. 박사과정 추천서 써줄게. 지도교수의 말에 예린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휴학계를 내밀었습니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린아, 넌 분명 훌륭한 교수가 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연구실을 나와 복도에서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수석 졸업, 논문 최우수상, 교수의 꿈,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봉이 높은 명문 사립학교 세진초에 취직했어요. 점심시간, 교무실이었습니다. 예린 선생님도 같이 가요. 새로 생긴 파스타집 맛있대요. 동료 교사들이 불렀어요.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동료들이 떠난 후 예린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2,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먹었어요. 통장 앱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47만 원. 월급 대부분은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등록금으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동료들이 웃으며 파스타집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송 선생님, 교감실로 와주세요.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윤정이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세진초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손녀 하은이를 보러 온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교실 창문 너머로 예린을 지켜봤습니다. 예린이 아이들 앞에서 독일어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따라 부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예린의 발음이 유창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어도 하네. 잠시 후 쉬는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 자리야. 비켜. 구시우였어요. 학교 최대 후원자 구미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우야,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린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시우가 인상을 썼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 학교는 우리 돈으로 운영된다고.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우야, 돈이 많아도 친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시우가 툴툴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원자 아들인 걸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교실에 예린과 하은이만 남았어요. 예린이 하은이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예린에게 기대 앉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달간 말 못하던 손녀가 저렇게 편안해하다니. 그때 시우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야, 윤하은. 너 왜 맨날 혼자야? 엄마가 버려서 그래. 하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구시 후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친구 가족 이야기로 놀리면 절대 안 돼. 다시는 하은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시우가 울먹이며 뛰쳐나갔어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정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하은이를 괴롭혔구나. 그리고 저 선생님이 하은이를 지켜줬구나.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 선생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수요일 아침 교무실이었습니다. 교감 오창수가 예린을 불렀어요. 송 선생, 어제 구시우한테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고 훈육했습니다. 구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들이 집에서 울었대요. 오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 사모님이 누군지 알죠? 학교 최대 후원자예요. 후원금 끊기면 어떡해요? 교감 선생님, 시우가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됐어요. 오창수가 손을 저었어요. 앞으로 구시우한테는 신경 끄세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예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빈 교실이었어요. 예린이 혼자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오창수가 들어왔어요. 송 선생, 아직도 있어요? 네, 서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예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송 선생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교감 선생님, 거리 좀 지켜주세요. 예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창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재계약 심사 고지인데 태도가 그래요? 오창수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누구 덕에 월급 받는지 모르나 봐. 금요일 점심 휴게실이었습니다. 후배 교사 백서연이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교감 선생님이 언니한테 자꾸 뭐라 하던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근데 구시우 엄마가 장난 아니래요. 작년에 담임 3명 퇴사시켰대요.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연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밤 예린의 원룸이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 달 보너스 나왔어. 병원비 더 보낼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32만 원. 보너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린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토요일 학예회 날이었습니다. 예린은 아이들과 무대 준비를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은이가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하은이는 잘할 수 있어. 예린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복도 끝에서 윤정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예린을 소개시켜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구미정의 차가 학교 앞에 섰습니다. 학예회가 끝났습니다. 하은이가 무대에서 활짝 웃으며 발표했어요. 정희는 객석에서 손녀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선생님이 우리 하은이를 살렸구나.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송혜린 선생, 구미정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가 예린을 노려봤어요.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우가 집에서 울었어요. 시우가 친구를 괴롭혀서 훈육했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뭐, 괴롭혔다고? 증거 있어요? 우리 시우가 그럴 리 없어. 구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아동학대예요. 신고할 거예요. 교감 오창수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이 선생이 우리 시우한테 모욕을 줬어요. 아이가 트라우마 생겼다고요. 오창수가 예린을 노려봤어요. 송 선생, 사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요. 교감 선생님, 저는 정당하게 훈육했을 뿐입니다. 오창수가 예린의 귀에 속삭였어요. 구 사모님이 후원금 끊으면 학교 망해. 재계약도 없어. 동생 등록금은? 어머니 병원비는? 예린이 망설이자 오창수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 자격 박탈이야. 다른 학교도 못 가.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국 예린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끝 교실 창문으로 하은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준 선생님이 무릎 꿇는 모습,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구미정이 예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송 선생님, 해외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시우는 다음 달 스위스 캠프 가요. 가난한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훈육해? 찰싹? 구미정의 손바닥이 예린의 뺨을 때렸어요. 예린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교사 3명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후배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옆에 있을게요라고 했던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구미정이 다시 손을 치켜들었어요.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예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구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너희 엄마 우리 남편 거래처 병원에 입원했다며? 거래 끊어버릴까? 전화 한 통이면 돼.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까지. 다 끝났다.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구미정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거기까지 윤정이었습니다. 58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 구미정을 쏘아봤어요. 뭐야, 이 아줌마는? 구미정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정의의 악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원금 좀 냈다고 선생님을 때려요? 아줌마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구미정이 다른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정의가 그 손목도 잡았습니다. 또 때리게? 정의가 구미정을 밀어내고 바닥에 쓰러진 예린에게 다가갔어요. 손수건을 꺼내 부은 뺨을 살폈습니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오창수가 다가왔어요. 손님, 이건 학교 내부 문제니까. 내부 문제? 선생님이 맞는 게 내부 문제야? 정의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했습니다. 나야. 세진초등학교로 와. 임원전부. 교육청 장학관도 불러. 20분 줄게. 구미정이 비웃었어요. 뭐야 허세야? 아줌마가 뭔데 교육청을 불러? 20분 후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세진그룹 임원 10명과 교육청 장학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회장님, 복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구미정이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오창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줌마가 세진그룹? 구미정이 중얼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정의가 차갑게 말했어요. 세진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속한 교육재단 이사장이에요. 구미정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교육재단 이사장?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후원금, 내 재단 앞에서는 푼돈이에요. 정의가 구미정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아들이 괴롭힌 윤하은이 내 손녀야. 손녀요? 구미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버려서 그래. 당신 아들이 내 손녀한테 한 말이에요. 3달간 말 못하던 아이를 되살려 놓은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뺨까지 때려. 정의가 오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오교감,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협박했다며? 진짜 아동학대가 뭔지 알아? 구시우가 우리 손녀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 후원금 때문에 눈 감은 거잖아. 오창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둘 다 저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저 선생님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 그 자세 그대로.
구미정과 오창수가 예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예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예린아. 윤성재였어요. 성재가 예린에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괜찮아? 뺨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예린이 성재를 올려다봤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성재 씨, 지금 저분한테 어머니라고 했어요? 성재가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 교육 스타트업 대표 아니야. 세진그룹 부회장이야. 그리고 이분은 내 어머니 세진그룹 윤정희 회장님이야. 복도가 다시 술렁였어요. 저 선생님이 세진그룹 후계자 여자친구야? 세상에. 드라마 같다. 예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평범한 스타트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왜 숨겼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봐줬으면 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의가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놀랐지? 사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야. 네. 1년 전부터 널 지켜봤어. 하은이가 3달간 말 못할 때 매일 방과 후에 책 읽어주는 거 다 봤어. 정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처음 웃었을 때 나도 몰래 울었어. 우리 손녀를 살려준 게 너였어. 정의가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봤어. 우리 하은이 괴롭히는 아이한테 당당하게 훈육하는 것도 후원자 아들인 거 알면서도 바른 말하더라.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손녀 살려줘서, 그리고 지켜줘서. 정의가 예린을 안아주었어요. 이제 내 편이야.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성재가 복도 한가운데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송혜린 선생님은 제 약혼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고개 돌렸던 교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하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울면서 예린에게 안겼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까 나쁜 아줌마가 선생님 때렸어요. 저 봤어요. 예린이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선생님 괜찮아. 정의가 구미정을 바라봤어요. 당신 아들 시후 전학 보내세요. 내일까지. 구미정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가 오창수를 봤어요. 오교감은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야. 후원금 받고 학교폭력 눈 감은 거. 오창수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송 선생님한테 빌어요. 용서는 저 선생님 마음이야. 예린이 오창수를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누구 덕에 월급 받는지 모르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한테도. 예린이 성재의 품에 안겼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후,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웨딩홀. 예린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1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완쾌된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해라. 버질로드 옆에서 하은이가 화동으로 꽃잎을 뿌렸어요. 예린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동생 준호가 앞줄에서 누나를 보며 울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준호였습니다. 더 이상 누나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어요. 2년 후, 세진교육재단 본사였습니다. 예린은 이사가 되었어요. 교사 인권 보호 정책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정의의 지원으로 대학원에 복학해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졸업식 날 지도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넌 훌륭한 교수가 될 거라고. 아니, 교수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구나. 후배 서연이 찾아왔어요.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예린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다른 선생님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줘. 3년 후, 세진초등학교 복도였습니다. 예린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뭘 안다고 내 아이한테 그래요? 학부모가 젊은 여교사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예린이 성큼 다가갔습니다. 잠깐요. 저는 세진교육재단 송예린 이사입니다. 3년 전 정의가 자신을 위해 나섰던 것처럼 학부모가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그때 복도 끝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혼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같이 놀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시우였습니다. 3년 전 하은이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외톨이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교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이 원칙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